홈 때문에. 꽉 끼기 때문에. 잠깐만. 박 PD. 지금 저기 맞나, 싱크? 아니야. 방송하면 더워요. 차 있는 데가 있으면 보일 거다니 우리가. 모자 안 써도 될 것 같아. 여기서 오든지 예. 그리고, 버퍼링? 지금, 저기죠. 그, 방송이, 버퍼가 좀 심하죠? 예. 자, 여기는 지금 팽목항입니다. 예. 예, 팽목항은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진도에 있는, 진도 앞바다에 있는 항구예요. 예, 저쪽에 지금 보이세요? 저쪽에 지금 그 노란색 리본이 있고 빨간 등대가 보이죠? 예. 이게 지금 팽목항의 모습이에요. 그 싱크는 맞나요? 네. 아, 너무 늦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빠져나오는데 12시까지 저기 걸리는 바람에, 예.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야, 정말 아무도 없다. 그죠? 이게 지금 팽목항의 모습이에요. 아, 이 종소리. 종소리 들리세요? 네. 아, 원래 이렇게 팽목항이 바람이 많다고 그러더니, 진짜 팽목항에 바람이 많네요. 예. 아. 이게 빨간 등대까지 가면 방송이 잘 안 되더라고, 인터넷이. 너무 멀어서 그런가. 예.
여기 앉아서 기도하시고 편지도 써서 꽂아주세요. 아이고, 도토리 416개. 굴참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의 씨앗 416개를 이곳에 놓고 갑니다. 도토리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봄이 오길 기다려주세요. 진도에서부터 시작되는 따뜻한 남풍이 불면 주머니에서 따뜻하게 겨울을 난 씨앗을 땅에 심어 주시렵니까? 내년 4월 16일에는 전국적으로 흩어진 이 씨앗들의 싹을 틔웠으면 좋겠습니다. 416개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어 10년 후에는 4억 1,600만 개의 희망을 맺는 나무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아이들의 꿈이, 가족을 잃어버린 유족들의 슬픔이 희망의 숲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가져가서 심어달라는 거죠? 하나씩 심어달라는 도토리 416개 이야기. 이거 싹이 물에 담가놓으면 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보면 따뜻하게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봄에 땅에 심어달라고. 예.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장면은 여기가 이제 팽목항이라는 곳이에요. 그럼 이제 이 앞에 그 섬들이 지금 몇 개 보이시죠? 예. 섬들이 몇 개 보이시고 저 섬들 너머에서 그 세월호가 침몰한 거예요. 저기 저 항구 저걸 뭐라 그래야 되나, 부둣가? 예, 저기도 하얀색 등대가 보이는데 이게 저기가 안 되네, 확대가. 저 너머야. 저 하얀색 등대 너머. 저 한참 저 앞에서 그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고, 그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던 이 섬에, 세월호 침몰 사고는 이 진도에서 훨씬 더 저쪽으로 그 일직선으로 나가야지 거기서 이제 사고 지점이고, 여기 서서 부모들이 이제 이 부둣가에 서서 세월호 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이 시청자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색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뭐 555명의 잠수사가 투입됐다. 그러면서 막 계속 얘기를 했던 거지, 정부와 언론이. 이제 그랬던 장소. 여기가 바로 이 진도 앞바다예요. 근데 여기가 바람이 되게 많다는데, 여기가 원래 바람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지난번부터 제가 방송을 하러 오면, 이 종소리가 계속 났다는데, 예, 그때 여기서 철민이라는 친구가 계속해서 소리를 들었다 그랬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방송하러 오면 종소리가 멈춰.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는 종소리를 못 들었다고 그랬더니 그날은 바람이 없는 특별한 날이었다고. 지금도 이게 좀 종이 한참 울리다가 종이 지금 안 울리고 있어요. 예. 지금 소리 싱크 맞나요? 싱크 맞아요? 방송하는데 싱크 잘 맞습니까? 소리가 지금 자꾸 끊겨요? 방송이 자꾸 끊기나요? 내가 선동한 게 아니라 네가 감동한 거야. 그죠? 싱크는 잘 맞고, 네. 싱크 잘 맞아요. 지금 종소리가 저쪽에서 일부가 들려. 이쪽은 종소리가 안 나고
저쪽에서만 지금 일부 종소리가 들려요. 예. 뒤에 지금 우리 노란별님이 나오고 있어. 네. 그래요. 이게 웃으면서 과연 방송하는 게 옳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팽목항을 올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웃으면서 와서 결의를 다지고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오늘 9월 16일 이곳 팽목항에 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망치부인입니다. 여러분들께 안녕하시냐고 묻기에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점점 어두워질 것 같아서 방송을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쪽에 참 하늘의 빛이 참 묘하죠. 구름 사이로 보이시나요? 구름 사이로 하얀색 층이 보여. 햇볕이 들면서 지금 아주 이 하늘이 묘해요. 네,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 저쪽에 뭐가 하얀색 빛이 보여. 예. 그쵸. 신기하고 묘해요, 지금. 그러게. 빛이 하늘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뿌려지는 것처럼. 딱 저기만 그러네. 그러니까, 저기만. 지금 보이시나? 화면 보이세요? 예. 네. 신비하죠? 저 밝은 예. 빛보다도 하얀 게 더 깨끗해. 그니까. 저 하얀색 저거 뭐야? 예. 저게 뭐지? 네. 저는 지금, 예, 이곳 팽목항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쪽 햇볕을 보고 서야지 보이려나? 팽목항을 보고 방송을 이쪽이 좀 더 밝다. 예. 안경 낀 사원님, 나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섰어. 저거 상관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노란별이 또 나오고 있어. 예, 막 도망다녀. 네,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안녕하시냐고 묻기 참 죄송한 상황이지만, 예, 해가 곧 질 것 같아요. 해가 곧 질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겠죠? 오늘 9월 16일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5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4월 16일에 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뒤에 아마 일주일쯤 지난 뒤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매달 16일에 세월호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어떻게 수사되고 있는가, 책임자가 처벌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온 국민이 매달 16일이 되면 점검을 하자. 세월호 사건의 점검의 날로 하자라는 제안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제가 이 세월호에 처음 왔던 게 이 팽목항에 처음 온 게 7월 16일이었고요. 2달 만에 여기 다시 오게 된 것 같아요. 6월 16일이었으니까 석 달 만이네요. 이미 많은 보도진과 많은 발길들이 다 끊어지고, 현재 저쪽에 보이는 천막, 예, 저기 보이는, 여기 보이는 이제 이 천막들이, 저 천막들 안에 유족들이 이제 열 가족의 가족을 아직 찾지 못한 10가족이 저 텐트 속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이제 그 텐트가 있는데, 옛날보다 텐트도 좀 줄어든 것 같고, 사람 숫자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 옆에는 이제 현재 이제 여객선이 이제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이 주변이 다 섬이기 때문에, 이 섬분들은 배로만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 여객선이죠. 배에서 배로, 그러니까 섬에서 섬으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저 여객선이 이제 이 팽목항에 지금 이제 운항을 시작을 한 게 아마 6월일 거예요. 6월에 지방선거 전에 정부에서 여기 이제 이 여객선을 운항시켜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 밑에 쪽으로 됐던 배를 이 위쪽으로 이제 다시 대게 됐다는, 참 미안하지요. 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4월 16일이면 아직 물은 차가울 때거든요. 굉장히 차가운 물속이었을 텐데 4월 16일 오전에 우리 아이들이 저 바다에 잠겨서 그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우리가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미안하고 아직도 저 차가운 바닷속에서 나오지 못한 그 가족들을 기다리는 저 10가정을 생각하면 10분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참 너무나 미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온 국민이 세월호에 대해서 충격과 공포를 느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사건들의 주범들을 법정에 세우지도 못했고 그 고장난 고물배에 아이들을 강제로 태웠던 놈들을 찾아내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 세월호가 왜 바닷속에 가라앉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원인 규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명박 정권은 여객선의 선박 연령을 30년으로 늘려버렸을까? 왜 한국선급은 그 균형이 맞지 않게 잘못 고쳐진 배를 운항 허가를 해줬을까? 왜 해운조합은 안전하지 않은 배를 안전하다고 계속해서 서류로 가짜로 안전 점검을 한 것처럼 했을까? 왜 박근혜 정부는 작년 8월 달에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왜 없애버렸을까? 왜? 도대체 왜? 그리고 사건 당일에 대통령과 행정부는 왜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제때 탈출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제때 구조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가? 10시 26분에 이미 배가 완전히 전복된 뒤에 10시 30분에 가서야 왜 대통령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조하라는 명령을 그때 가서야 내렸는가? 왜 국정원은 이 세월호의 인테리어 하나하나까지 신경 썼는데 고장난 배에 애들을 태우고 출항하도록 가만히 있었는가? 아직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로 5개월째를 맞은 세월호 사건, 여전히 10명의 시신은 수색을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족을 찾지 못한 10가정은 아직도 저 텐트에서 지난 봄, 그 추운 봄날부터 이 무더운 때학볕을 거쳐서 이제 이 가을이 돼서 일교차가 심한 가을을 저 텐트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오늘 세월호 사건 5개월을 맞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느냐? 세월호 사건의 수사권 진상조사위원회에게 수사권 기소권 줄 수 없다. 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이 언급할 문제 아니다. 발을 뺐습니다.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드는 거고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고 어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5월에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약속했고 세월호 특검까지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삼권 분립 체계를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은 모두 자기가 다 해결할 것처럼 여러분 그 4월 17일 진도체육관에서 아무런 구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울부짖는 유가족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긴 사람 전부 옷 벗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들은 아무도 옷 벗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던 책임자들 중에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문제를 책임지고 사퇴했던 총리는 도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5개월 미리 사고를 막지도 못했고 사고 발생 이후에 구조도 못했고 사고 직후에 이 시신을 수습도 제대로 못한 정부는 이제 아주 무책임하게 그만 세월호를 잊고 경제활동에 매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이미 오늘 세월호 5개월을 맞은 오늘 세월호 특별법이나 팽목항이나 지금 아직 돌아오지 못한 열 시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 대표는 유가족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고 야당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들어가서 여당하고 짝짝꿍했다가 그 국회의원들 비판을 하니까 삐져서 지금 어딘가 가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망치 부인은 세월호에 무슨 관계 있다고 계속 세월호 얘기하냐. 제가 오는 차 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세월호에 대해서 관심을 끊는 순간 그 다음 희생자는 우리 국민, 아니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나나 내 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자를 찾아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법정에 세워야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역 없는 수사에서 죄가 발견되면 성역 없는 기소. 추운 바닷속에서 죽어간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요? 저 260여 명의 영혼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모두 죽어서 영혼이 되었을 때 저 아이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없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에는 안타깝지만 저는 세월호 유가족들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세월호 사건은요, 박정희 시대부터 쌓이고 쌓인 우리나라의 모든 부정부패가 응축된 사건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문제는 지난 70년간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린 부정부패를 깨는 문제이고, 그래서 뿌리 깊은 악의 세력을 잘라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공무원들이, 또 다른 사업가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 폐가 망신한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죽음보다 심한 고통을 당한다라는 그런 각인을 시켜줘야,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우리 국민들이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은 이 단순한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우리는 OECD 국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만 모이는 그 회원국이에요. OECD 회원국이에요. 선진국 회원국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 13위랍니다. 세계에서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의 국민들이 배가 뒤집어져서 아이들이 수백 명이 죽어가는데 막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구조하지도 못했어요. 아직 시신을 찾아내지도 못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온 세계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며칠 전 필리핀에서 여객선 전복이 있었답니다. 사망자는 2명이었고요. 대부분의 탑승객을 구조했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필리핀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사고를 막지 못했고 당시에 구조를 못했으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는데 책임자 처벌하려니까 싫답니다. 수사권, 기소권 주라는데 싫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망치 부인이 팽목항을 오니까 웬 생뚱? 제가 그랬죠. 사건 발생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망치 부인은 팽목항 안 가냐고.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두가 팽목항을 잊어버릴 때, 모두가 팽목항을 떠났을 때 그때 내가 가겠다. 저는 제 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 팽목항에 오늘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6월 달에 왔을 때는 그래도 무슨 언론사가 와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예, 모든 언론사가 떠나고 이제 이 팽목항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잊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 노란 깃발들이,
노란 깃발들이 흔들리면서 아이들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어간 아이들에게 떳떳할까요?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정말 정부 여당, 그리고 그 여당을 견제하라고 뽑아준 야당에게 세월호 특별법을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다리며 부탁하고 애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했습니다. 야당 대표란 사람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을 하러 갔다가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잠적해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세월호 특별법은 물 건너가나요? 유유? 아니요.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2016년 총선까지 1년하고 그리고 7개월쯤 남았습니다. 예, 1년 6개월이네요. 이제 1년 6개월 뒤에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위해 일해보겠다고 출마 선언을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국회의원들에게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 놈, 그놈만 뽑아준다 라고 얘기하시면 예, 국회의원들이 다시 재선되고 싶어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 국민 70%가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한다면 저들은 다음 총선을 앞두고 두려워서라도 또 그때 가면 빌겠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속아 넘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지방선거 전에 세월호 특별법도 만들고 세월호 모든 책임자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방선거 끝난 뒤에 입 닦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믿지 마시고요. 다음 이 16년 총선 이때까지 여러분이 세월호를 포기하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려고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우리는 2016년에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거든요. 근데 이게 세월호 특별법이 단지 배가 가라앉은 사건이 아니에요. 박정희 때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선박의 운항 허가권을 한국성급이라는 한 회사에서 독점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제대로 배를 검사하지 않고 그냥 운항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1년에 여러분 이명박 정부 때요, 선박사고가 1,000몇백 건이 일어났어. 뉴스에도 안 나온 선박사고야. 그 모든 배가 선체 결함, 그거 한국성급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번도 책임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독점적인 운항 허가권을 갖고 있어요. 쉽게 내놓지 않겠죠. 해운조합은 국회의원들에게 그 국회의원 수십 명을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서 해외여행을 수없이 시켜주면서 로비를 해놨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 해운조합의 로비 때문에 제대로 이 선박의 안전점검 규정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은 오늘도 신경질 내면서 모든 규제를 없애버리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국회의원 누구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현재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 자기가 또 나와서 당선될 생각만 하지 이 세월호 문제 해결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무슨 이 세정연에 있는 몇몇 의원이 세월호 문제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 그 의원 명단 공개를 하라고. 언론은 세정연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해서 싸잡아 욕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한 국회의원 콕 집어서 얘기를 하라고. 누구냐? 그렇게 얘기한 거. 야당이 세월호 문제를 너무 집착해서 덥석 물고 세월호 얘기만 해서 국민들한테 욕먹었다? 그거 누구냐? 내가 볼 때 국민이 새정치연합에 화내는 이유는 단 하나야. 똑바로 싸우지 못해서, 똑바로 여당을 견제하지 못해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왕좌왕하고 중심을 잃고 갈짓자 걸음을 하니까 그래서 욕먹는 거지. 세월호 문제에 집착해서 욕했다고? 누가 그래? 그나마 지금 세월호 문제가 터져서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나 정부나 긴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안전사고가 덜 일어나는 거야, 이 꼬라지가.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철도는 불량 브레이크가 장착된 데 운행이 되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세월호 사건 터지고 터미널 불나가지고 7명인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안전사고 나가지고 애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여전히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세월호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눈치 보면서 조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야.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를 잊어봐. 그러면 그 다음에 안전사고 나도 그냥 태평이야. 뭐 내 책임 아니야. 그러고 있겠죠. 수학여행 막은 게 다다. 수학여행 이제 다시 재개한대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세요? 고물배에 애들을 태워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자 그럼 우리나라의 순환구조법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만약에 애들이 물에 빠지면 여전히 민간 업체가 와서 인양한다고 덤빌 거예요. 애들 구조하는 업체는 없어요. 그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 타고 수학여행 가는 거 금지가 안 됐어. 수학여행 다시 재개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애들이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면 119 대원을 탑승시킨대. 그게 정부의 해법이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20년 넘은 여객선이 다수라는 거? 지금도 20년 넘은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어요. 문제 있는 배들이 그냥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다니고 있는 여객선들은 안전점검을 똑바로 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구명정은 필수 없는 단계로, 필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도 여객선이 다녀요. 그런데 119 대원 한 명 태운다고 애들 구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 아무것도. 내 딸이 고등학교 갔는데 또 배 타고 수학여행 가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겠다고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어, 지금. 그냥 수학여행 안 가는 거야. 그럼 결석 처리돼. 무단결석. 수학여행 안 가면 결석 처리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더라?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난 걸 왜 정부에다가 책임을 묻냐고? 야, 애들이 수학여행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갔냐? 학교에서 억지로 그렇게 가라니까 간 거지? 안 가면 결석 처리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간 거지. 애들이 가고 싶어서 갔냐고. 또 네가 고속도로에서 들이다 달려가가지고 트럭을 들이받고 죽었으면 그게 교통사고야. 근데 너의 차를 분해했더니 누가 브레이크선을 일부러 잘랐어. 그러면 그게 교통사고냐 살인사건이냐. 결함이 있는 차, 누군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일으켰다면 그건 살인사건이야. 세월호 사건은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결함이 있는 배, 결함이 있고 고쳐야 된다는 신청서까지 냈던 배를 고치지 않고 그냥 출항시킨 거야. 죽으라는 거지. 군산 앞바다부터 기울어진 배를 여기 진도 앞바다까지 끌고 왔어. 지도 찾아라. 그래서 이 울돌목에서 애들이 수장이 된 거야, 수백 명이. 이거는 구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기회를 모두 버린 사건이야. 그래서 이거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이야. 학살 사건이지. 단 한 사건으로 304명이 죽었어. 그런데 책임진 행정관료가 아무도 없어.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했던 놈들 아무도 책임진 놈들이 없어. 국민을 멘붕 상태에 일으켰는데 전원구조란 거짓말해서 온 국민을 멘붕을 시켰는데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그게 지금 말이 되냐고. 여러분, 내년 4월 16일까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열구의 시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년 4월 16일에는 이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을까요? 후년 4월 16일에는 총선이 있겠죠. 그죠? 후년 4월에는 2년 뒤 내년 4월 지나서 후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을 하겠죠. 그때 과연 세월호 특별법은 만들어져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죽음의 원인은 밝혀져 있을까요?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버렸던 놈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죽어간 아이들, 그게 내 자식이라면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라면 세월호에서 죽어간 아이들, 그 애들에게 떳떳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이요, 그 다음 희생자가 돼요. 남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선박 수학여행 절대 금지. 이거 우리가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박의 안전점검에 대해서요, 여전히 정부는요, 안전 규정을요, 지키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객선 타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구명정 펼 수 있는 배 없어요. 세월호에 구명정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명정을 체인으로 전부 다 묶어놔갖고 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애들더러 탈출 지시를 못 내린 거야. 그래서 애들 다 죽인 거야. 그럼 지금 여객선들은 구명정을 모두 펼 수 있는 단계로 운항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 여객선은 그 구명정을 펼 수 없는 단계에서 지금 운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에 애들대로 수학여행 배 타고 가라 그러면서 119 대원을 태워주는 거, 그게 정부의 대책이야. 그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넘어가야 되냐? 세월호 특별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진상조사하자.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는데,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누구로 꾸리자는 거야? 전문가들, 경찰, 그 다음에 사법기관 출신들한테, 그런 경찰이나 사법기관 출신들한테 진상조사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성역 없는 수사권을 주고, 그 다음에 수사에서 유죄 소지가 발견되면 기소,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자는 거야. 그러면 왜 수사권을 줘야 되냐? 정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왜 줘야 되냐? 수사했니? 수사했어? 지금 꼴랑 잡혀 들어간 거 선장하고 선원들이야. 그런데 선원들이 잡혀가서 뭐라고 얘기했어? 왜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고 탈출했냐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원이 재판정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탈출했다. 그 상부 누군지 밝혀야 되죠. 해군 함정이요, 뒤쪽으로 다른 어선들은 가서 뒤에 가서 애들을 구하고 있는데 해군 함정이 일직선으로 그 선장과 선원들한테 가서 걔네들만 싹 구해서 도망갔어. 그리고 선장을 데리고 해경에 하룻밤 잤다니까? 왜 그랬냐고. 선장하고 무슨 말을 맞추느라고 그랬냐고. 안 밝혀졌잖아요. 그죠?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 검찰이 결과를 발표한 거 하나가 뭐다? 세월호에 선체 결함은 없었다. 배 건졌니? 배 건져서 검사했니? 검사가 배를 알아? 바닷속에 있는 세월호가 선체 결함이 없다고 어떻게 단정을 지어? 대한민국 검찰이 세월호 선체 결함 없었다고 5월달에 발표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해양심판원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어. 모든 해난 사고는 해양심판원에서 전문가들이 배를 조사를 해야 된대. 그래서 이 사고의 원인을 밝히게 되어 있대.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월권을 해서 세월호에 아무 문제 없었다, 선체 결함은 없었다라고 발표했다니까? 왜? 그런데 그런 검찰한테 지금 수사를 맡겨?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선체 결함 없다고 발표하는 검찰한테 무슨 수사를 다 맡겨? 거기다가 지금 밝혀진 해경의 문제. 그날 진도 관제소는 세월호를 지켜보고 있지도 않았어. 한 사람이 있다가 졸았고, 그래서 애들이 300명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어. 보고도 제대로 안 했어. 국정원에서 관리했다는 그 선박은 전혀 국정원에서 사고를 미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고쳐진 배를 그냥 운행하게 했다고. 아무것도 수사된 게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하라는 거야. 그게 수사권을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 기소권.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기소권은 누구만 갖고 있다? 검사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검사들이 만약에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그 잘못을 한 정부 요인을 발견했어. 자, 대한민국 검사가 박근혜 기소할까요?
왜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앴는지 수사하고 기소할까요? 안 합니다. 검사는 이명박 기소할까요? 왜 선박 연령 제한을, 선령 제한 20년을 왜 30년으로 조건 없이 풀었는지 수사하고 기소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 거예요. 재판에 회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지금 유가족이 얘기하는 철저한 진상조사, 그 수사권, 기소권 달라, 그것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 지지자들이 뭐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가족들이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단식 투쟁한다.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자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가족 변호인단이 이 사람들 찾아서 고소하고 있어요. 정부 기관은 아무것도 막지 않았어. 그동안 정부에서 처벌한 허위사실 유포자는 정부가 구조하지 않았다라는, 지금 보니까 정부가 구조하지 않은 게 맞거든? 그때 정부가 구조하지 않고 있다라는 글 올린 사람들만 처벌했어.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잡아들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인단이 지금 고소를 했다니까? 선장이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선장이 죄가 없는 건 아니야. 선장과 선원은 뭐야? 행동대원이야. 행동대원. 지시에 따랐어. 지시에 따라서. 자, 여러분, 교수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은 살인자입니까? 교수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이 살인자예요? 버튼을 내려서, 레버를 내려가지고 의자를 떨어뜨려서 교수형을 시키는 교도관이 살인자예요? 지시에 따르는 거잖아. 그게 업무인 거잖아. 선장과 선원에게 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냐? 그 의무를 박근혜가 없앴다니까.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박근혜가 없애버렸다고. 그래놓고 지금 선장더러 살인자라고 그러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원래 노무현 정권 때까지 선령 제한이 20년이었어. 근데 노무현 정권 때 이 선주들이 계속 로비를 한 거야. 그러면서 선박 연령을 풀어달라고. 선박 20년 제한을 풀어달라고 막 요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합의를 해줬냐? 좋다. 그러면 20년이 지난 배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정밀 진단을 받아서 5년간만 더 운행할 수 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정밀 진단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잖아. 그러면 세월호 같은 배는 운항을 못해. 그래서 이명박이 선령 제한을 30년으로 연장해버리면 그런 조건이 없어지는 거야. 정밀 진단 안 받고 고물배를 30년 동안 띄울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명박이 법을 바꿔주니까 유병원이가 가서 고물배 세월호를 사갖고 온 거야. 그래서 그거를 불법으로 개조했단 말이야.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운항이 된 배야. 근데 노무현 탓하다 걸렸지? 그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뭐 유병원하고 노무현의 관계 그거 고소당했어. 세월호 문제는 이명박이 선박 연령 30년으로 풀고 박근혜가 또 큰 죄를 저질렀어. 뭐냐? 원래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2012년까지는 이명박이 선박 연령 제한을 풀었지만, 선령 제한이라고 그러거든? 30년으로 풀었지만 안전점검 의무 규정은 안 없앴어. 선장이 배를 출항시키기 전에 이 배가 안전한지 혹시 이상이 있는지 검토해서 만약에 이상이 발견되면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 그리고 선장은 안전하다는 그걸 모두 점검해서 사인을 해야 되는, 서류를 남겨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 그걸 누가 없앴을까? 박근혜 정부가 8월 달에 없앴어. 규제 없앤다고. 그래서 선장한테 책임을 물을 자격이 박근혜 정부에는 없는 거예요. 선장과 선원한테 왜 도망갔냐, 왜 구조하지 않았냐 책임을 물을 자격이 없다고. 자, 또 하나. 옛날에는 선장이요, 7,000톤급 정도의 그 배를 모는 선장이면 연봉이 1억이 넘었어요. 20년 전에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7,000톤급의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면 연봉이 1억이 넘었어. 연봉 1억이 넘고, 그 다음에 선원들도 굉장히 월급이 높았어요.
월급이 왜 높으냐 하면 위험수당. 배가 만약에 전복되거나 사고가 터지면 승객들을 모두 구조해야 될 의무를 지운 대신 임금을 높여준 거야. 위험수당으로.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세월호에서 세월호 선원들 전원 비정규직이었잖아. 전원 비정규직이었고 선장 월급이 200만 원인가 밖에 안 돼. 연봉 3천이 안 됐다고. 선장도 비정규직이야. 계약직. 7,000톤짜리 배에 수백 명을 태워 보내면서 예. 고맙습니다. 7,000톤짜리 배에 수백 명을 태워서 보내는 배 선장이 계약직이야. 1년짜리 계약직. 그 선장에게 위험수당? 없어. 승객 선원들도 다 계약직이야. 더 웃긴 게 뭐냐? 세월호를 운행했던 항해사나 조타수나 큰 배를 운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자격이 없는 선원들을 그 배를 운 거야.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선원의 잘못이냐? 회사의 잘못이지. 회사가 그 운행비를 아끼려고, 비용을 아끼려고 선장도 싼 선장, 그 다음에 자격이 없는 선원을 태운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못한 거야. 자, 그런데 이런 회사에게 운항 허가를 내준 게 이명박의 정부라고. 세월호 운항 허가를 내준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야.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봐줬던 거야. 안전점검도 국가 안 왔어. 사고가 나면 그 해난 사고의 대책을 그 민간에서 하라고 민간에게 이양해버렸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2012년에 법을 만들어갖고 순환구조법이라고 해난 사고가 나면 해경과 정부가 구조해야 되잖아. 근데 2012년에 이명박 정부 때 법을 바꿨어. 그때 176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었잖아. 걔네들이 법을 뭐라고 바꿨냐? 구조 사업을 한 회사에게 일임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선박 회사에게 알아서 구조고 뭐고 다 하게끔 법을 민영으로 넘겨버린 거야, 책임을. 구조의 민영화. 이명박 박근혜 때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그게 세월호 사건의 배경이야. 예. 그래서 세월호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선장과 승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걔네들은 지시에 따라 탈출했을 뿐이야. 법정에서 그랬잖아. 상부의 지시를 받고 탈출했다. 30명 모여가지고 상부의 지시를 받고 해경을 타고 탈출했어. 누가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졌어요? 안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은 전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사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그 전문가들이 수사해야 된다는 거야. 배 건져서 정말 선체 결함이 없었는지 조사해야 되고, 선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한국성급이 전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수사권, 기소권은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세월호 특별법 문제 있지 않냐? 대학 특례 입학 요구한 거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유가족들이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거 유가족이 요구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이 한 거야. 대학 특례 입학을 새누리당 의원이 요청한 거라고. 그 다음에 그 희생자 전원 의사자 지정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사자 지정하자는 얘기는 대통령이 먼저 한 거야. 정부에서. 세월호 유가족은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한 것도 아니야. 뭐 많은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야. 애가 죽었는데 돈 받아서 뭐 했으냐는 거지.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야.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사건 수사가 안 됐잖아. 왜 누가 지금 선장하고 승무원, 너 얘기 잘했어. 선장하고 승무원한테 탈출 명령 내린 그 상부가 누구냐고. 그거 왜 못 밝혀? 선장하고 승무원한테 탈출 명령을 내린 상부가 누군지, 누구랑 누가 전화 통화했는지, 그거 밝힐 수 있는데 왜 안 밝히냐고. 통화 내용 몽땅 다 밝혀라. 그런데 왜 안 밝히냐고. 수사를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수사권 달라는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 수사권을 못 줘? 연병. 야, 어느 나라 사법체계가 수사를 안 하는데 수사권 달라고 그러면 그게 사법체계를 흔든다 그래. 우리나라 헌법에요. 수사권, 기소권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게 없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그게 국가기관이야. 새누리당의 주장이 뭐냐?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뭐냐? 민간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줄 수 없다.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국가기관이야. 정부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정부기관이야. 첫 번째 거짓말. 그 다음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마치 유가족이 직접 수사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거짓말이야. 두 번째 거짓말.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이 지정하는 전문가, 법조인이나 경찰 출신이나 유가족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세월호 유가족 민간이 수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두 번째로 한 거예요.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검도 검사가 아니야. 그런데 특검에게 수사권을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특별위원회에 줄 수 없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말은 세 번째 거짓말이야. 세 번째 거짓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 네 번째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러면 가해자가 수사하는 경우 봤냐? 지금 쟤네들의 주장이 뭐냐?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가해자는 수사해도 되냐? 가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할 수 있냐? 그럼 뭔 말이야?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할 수 없다니. 그러면 가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건 말이 되니?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를 수사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청와대가 가해자인 건 아니? 여러분, 그러면 청와대는 가해자일까요? 맞습니다. 가해자입니다. 왜냐하면요, 박근혜 정부가 작년 8월에 그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애면서 그 박근혜 배프 진숙이를 시켜서 윤진숙이 장관을 할 때 그때 그 해양수산부 매뉴얼을 만들었어. 해난사고 매뉴얼. 근데 그 박근혜 정부의 윤진숙 장관이 만든 매뉴얼에 의하면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다. 정해져 있어.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타워이고 그 밑에 그 해수부 장관, 그 경찰청장, 이 해경 모든 행안부 장관, 해수부 장관, 그 다음에 해경 이런 사람들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이 청와대에 있었다고. 그게 매뉴얼에 있어.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매뉴얼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야. 왜? 이정현 국회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이라면서 뭐라고 발표했죠?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아니야, 이정현이 아니라 민경욱이가 얘기했나? 청와대 대변인이 세월호 사건 발생 3주 동안 제일 크게 외친 거 3마디는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그런데 해수부 매뉴얼에 또 컨트롤 타워라고 나와 있었어. 그러면 컨트롤 타워라는 건 뭐냐? 사건 대책 지휘부야. 사건 대책 지휘부가 청와대인데 그 역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래서 국민 304명이 죽었어. 그러면 가해자냐 아니냐? 가해자지? 그래서 청와대를 수사할까봐 지금 쟤네가 수사권, 기소권 못 주겠다는 거야. 또 하나 지금 청와대가 가해자인 이유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김선희라는 선교사가 그 이라크에서 참수형을 당했을 때 국민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지 못한 대통령에게 참담함을 느낀다 그랬어. 국민 304명이 죽는 사건이었어. 국민 304명이 10시 26분에 물속에 잠겼는데 10시 30분에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어. 한 명의 희생자도 없게 하라. 모든 방을 수색하라. 배가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수색을 하니? 그리고 7시간 동안 종적을 감췄다가 오후 5시경에 그 중앙대책본부에 나타나가지고 뻘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복귀를 해보니까
대통령이 7시간 동안 행방이 묘연해. 그날은 수요일, 평일이었어. 평일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서 뭐 했는지 청와대가 밝히지를 못해. 이거는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야. 당일 사건으로 국민 304명이 죽었어. 비상상황이야, 국가 비상상황. 그런데 대통령이 회의 소집 한 번 안 했어. 전화로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는데 보고를 어디로 들었는지 듣고 다 까먹은 건지. 대통령이 와서 한 말이 뭐야? 애들이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다는데 왜 발견이 안 되나요? 모두 갇혀있어서요. 아, 갇혀있어서요. 청와대가 두려워하는 건 지들이 첫째 컨트롤 타워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 진짜 몰랐는지 어쨌거나 컨트롤 타워 역할 안 했던 책임을 져야 돼. 수사 대상이야. 두 번째, 대통령이 7시간 동안 국가 비상상황에서 어디서 뭐 했는지 밝혀내야 되는데 그게 두려운 거야.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밝혀질까봐. 그래서 지금 수사권, 기소권을 못 주겠다고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국민이요, 이번 문제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면 다음에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지 않을 겁니다.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세월호 유가족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가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은 내 문제가 아닌 게 아니야. 내 문제야. 우리 딸이 고등학교에 갔다가 저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또 갈 수도 있어. 정부에서 강요하면 난 죽어도 그걸 못 봐. 내 딸 내년에 고등학교 가. 나는 내 딸이 배 타고 수학여행 가지 못하도록 나는 온몸으로 막을 거야. 교육부 권고사항이래. 배 타고 수학여행 가는 게 여객선 승객수를 늘리기 위해서. 119 구조대원 한 명이 타면 애들 수백 명을 배 하나에 몰아넣고 그게 다 구조할 수 있대? 누가 그래?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여기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지금은 절망이 아니라 분노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요,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이 나라 왜 이러냐, 떠나고 싶다, 뻥까지 마. 해외 이민 가서 대우받으려면 20억은 있어야 돼. 너 20억 있어? 돈도 없으면서 이 나라 왜 이러냐, 정말 절망이다. 이제까지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국회의원 누가 되든 상관없어 투표 안 하고, 대통령 누가 되든 상관없어 투표 안 하고, 거짓말하는 새끼들한테 표 주고, 학연 지연 따져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찍어주고, 그래서 나라 꼴이 이렇게 됐어.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건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주인답게 일 안 해서야. 여러분, 민주주의가 무슨 뜻입니까?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예요. 국민이 주인이면 이 나라 주인이 누구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이야. 그러면 국회의원, 대통령은 누구냐? 여러분이 주인인 나라에 여러분에게 고용된 직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야. 근데 직원 아무나 뽑을 거예요? 여러분이 빵집 사장이야. 빵집 주인이야. 빵 팔아야 되는 직원을 아무나 뽑을 거야? 더럽고, 불량하고, 그리고 돈도 막 훔치고, 막 그 고객들한테 행패 부리는 그런 놈 막 뽑을 거예요? 일 잘하고 성실한, 괜찮은 사람 직원으로 뽑을 거잖아요.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똑같이 우리가 주인인 나라에 우리의 직원이야.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아무나 막 뽑았어. 누가 되든 상관은 안 했어. 그래서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거는요, 단지 세월호 사건이 아니야.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거야.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선거 앞두고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3부 1배하고 처앉아있더니 선거 끝나니까 유족들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 지르잖아. 몇 치라고 그러고. 그런 놈들을 뽑아준 국민 잘못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나라의 국민들이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라는 똑바른 의식을 갖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의 자격을 가져야 돼요.
주인의 자질을 갖춰야 돼. 자격과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나 아니고 누구든지 투표하겠지. 아무나 하겠지. 난 정치에 관심 없어. 그러면서 쿨하게 정치에 관심 끊었대. 씨발, 그거는 쿨한 게 아니라 띠란 거야. 네가 주인인 가게에 점원이 도둑질하는데 쿨하게 신경 끊을래? 그건 띠란 거야. 쿨한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똑바로 하도록 감시하는 게 국민의 의무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바로 세우는 거는 국민의 권리야. 의무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잘해도 비판, 못해도 비판. 잘하면 더 잘하라고 비판해야 되고 못하면 못했다고 비판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놈의 나라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면 비방했다고 고발하고 지랄을 해. 나 고발당했잖아. 박근혜가 도대체 7시간 동안 뭐 했느냐? 그리고 계속 방송했더니 그 망치 부인 고발당했어. 저기 박 PD님, 우리 아이폰 방에 이상한 애 들어왔어요. 내보내고 얼려주세요. 예.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판하면 종북이래. 너 지금 나한테 종북이라고 썼지? 그 종북이라고 쓴 놈, 너는 내가 종북이란 증거를 준비해. 법정에서 만나. 각오해. 예. 예,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근데 왜 이러냐? 대통령 욕하면 잡혀가는 줄 알아. 그러면 왜 너네는 김대중 노무현 때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박근혜를 비판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왜 비판하니? 야, 너네는 김대중 노무현 국민이 뽑았는데 왜 욕했냐? 육실할 놈이라며. 개같은 놈이라며. 그렇게 욕해놓고 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공무 시간에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가 넘어? 이것들이 진짜. 김대중 노무현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었어? 그때 니들 멋대로 욕하고 지랄 연병들 떨더니 왜? 박근혜는 비판하면 안 돼? 저렇게 무능하고 일을 안 하는데 당연히 욕먹어야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나올 때 뭐라 했어? 국민이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그러지 않았니? 난 그렇게 들었는데. 분명히 대통령 유세하러 다니면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아동 성범죄자들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좌익교수를 좀 잡아 넣으라고. 내 어린 딸 미성년자한테 성폭력 댓글 다른 새끼부터 잡아 좀 넣으라고. 어린이 대상 성범죄 강력하게 처벌한다며. 아직도 국정원에서 월급 받고 있더라. 내 어린 11살짜리 내 딸한테 성폭력 댓글 다른 놈이 아직도 국정원에서 월급 받고 있어.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며. 여러분이 빵집 주인이고 빵집에 이제 점원을 뽑는데, 아르바이트생을 뽑는데 애가 깨끗이 옷 입고 와가지고 딱 제 시간에 이제 10시에 면접 보러 와야 되는데 9시 반에 와서 미리 대기하다가 아주 그냥 예의 바르게 저를 뽑아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일찍 와서, 매일매일 일찍 와서 깨끗이 매장을 청소하고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다음날 애가 출근 시간에 안 왔어. 출근 시간에 안 오고 7시간 뒤에 나타났어. 너 어디 갔다 왔냐? 사생활이니까 묻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빵집 사장이. 어머, 왜 그러세요? 그리고 막 다른 가게로 도망가야 되니? 걔 잘라야 되니? 어디서 공무 시간에 7시간에 실종됐다 나타나가지고 사생활이라는 얘기가 나와. 동상서 구급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7시간 이탈하면 심할서 써야 돼. 아니면 잘려. 대한민국 제1공무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실종이 됐어. 어디서 뭐 했는지 밝히질 못해. 도대체 뭘 한 거야? 뭘 해서 못 밝히냐고. 뭐? 대통령의 그 일정은 국가기밀? 야,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어저께 뭐 했는지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해. 일본 총리 아베도 어저께 뭐 했는지 다 공개한다고. 각국 정상들이요,
각국 정상의 행동은요, 국민 감시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공개하는 거야. 대통령의 일정은, 과거 일정은, 미래 일정은 국가기밀이 맞아요. 왜? 미래 일정을 알고 테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시간 이후의 일정은 국가기밀로 보호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 시간 이전의 일정은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거야. 왜? 대통령은 공인이니까. 대통령의 시간은 국민의 시간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보고의 의무가 있어. 묻지 말래 사생활이라고, 유한병. 잠자는 시간이었으면 이해를 해. 근무 시간이었다니까, 평일 근무 시간. 그게 어떻게 사생활이야.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 사생활을 공개하라는 거냐? 야, 이 새끼들은 진짜, 나 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 생각 읽을 수가 없어. 공무원의 공식 근무 시간에 행동이 왜 사생활이냐? 어? 그러더니만 또 뭐, 엊그저께 골프장 경기보조원 성추행에서 걸린 새누리당 출신 전 국회의장이 손녀같이 예뻐서 가슴을 한번 쿡 찔러봤을 뿐이다. 할아버지가 손녀 가슴을 쿡 찌르면 며느리가 고소해. 경찰에 신고한다고. 친할아버지도 그래. 친할아버지도 아닌데 어디서 남의 여자의 가슴을 찔러. 왜 얘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은 막 손녀 가슴을 찌르나? 어? 그러고 살아? 우리가 지금 정서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새누리당은 막 그 근무 시간에 7시간씩 이탈해도 그거 사생활이라고 막 쳐주나? 어? 아, 우리가 지금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빵집 점원도 7시간씩 자리를 비우진 않아. 구급 공무원도 7시간씩 자리 비우고 와서 사생활이라는 얘기 못해. 뭐 하자는 거지, 지금? 자, 지금 망치 부인이 무리한 욕을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라는 해수부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안 했는지, 그리고 왜 3번이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거짓말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는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왜 이 비상사태를 파악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밝혀내야 됩니다. 이거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야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내 말이 맞지? 망치 부인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면 손. 망치 부인의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면 손. 당연한 요구죠? 뭐? 야당 방송? 내가 내려오는 내내 박영선은 얼마나 깠는데 야당 방송이야? 이씨, 확 자존심 상하게 싫어. 나 새정은 지지 안 해! 자, 지금, 감사합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이 이렇게 된 데에는요, 물론 정부 여당의 똥꼬집, 절대 수사권, 기소권 못 준다는 똥꼬집도 있었어.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누구냐? 야당의 문제야. 야당 안에서 몸만 2번이고 영어는 1번인 놈들, 야당 국회의원들 중에 몸은 새정연 소속이나 마음은 새누리에 가 있는 애들이 세월호 특별법 뭐 필요하냐?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건 무리다. 왜 그랬을까? 수사 대상이니까? 선주연합에서 뭐 좀 받아 먹었어? 선주연합에서 보내준 해외여행 갔다 온 거야?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못 해주겠다는 거야? 세월호 문제에 너무나 매몰돼서 그래서 그 새정연의 인기가 떨어진다 거짓말이나 하면서 그런 애들이 김한길, 박영선, 안철수 꼬셔가지고 대충 새누리당에 맞춰줘라. 옛날에 김한길이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할 때 여당이 152명이었어. 열린우리당이 김한길이 소속된 옛날 민주당 열린우리당 152석이었어. 박근혜 한나라당이 117석인가 그랬어. 110석? 112석인가 117석인가. 120석이 안 됐어. 그런데 그때 김한길이 뭐라 그랬냐면 여당은 원래 양보해야 된대. 그래서 박근혜한테 다 양보했다? 그러더니 야당 대표가 됐어.
지금 이제 120석, 120 몇 석의 야당 대표가 된 김한길이가 계속 박근혜한테 계속 양보해. 그러니까 김한길은 박근혜를 좋아했나봐. 그러니까 계속 김한길은 박근혜한테 여당은 야당한테 양보해야 된다더니 야당 되니까 여당한테 또 양보하고 앉아있어. 그래갖고 자꾸 밥 먹자고 추근덕거리다가 박근혜가 쌩까고 그렇게 밥이 먹고 싶었으면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야당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거야. 박영선. 솔직히 나 박영선 좋아했다. 내가 박영선이 원내대표가 됐을 때, 비상대책을 같이 하기로 했을 때, 그래, 민주당에서 그나마 쓸만한 게 박영선밖에 없다. 그리고 제일 전투력 있다. 박영선 한번 밀어주자, 내가 그랬어. 그거 들으셨던 분. 내가 그랬지? 내가 분명히 그랬지? 내가 박영선 믿을만 하다. 제일 똘똘하다. 한번 밀어주자. 그래가지고, 박영선한테 내가 힘을 실어줬어. 그런데 이 박영선이 당대표가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밀실에 가서 합의를 하고 나왔어. 당대표 되기 전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랑 같이 막 거리 행진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반드시 쟁취한다 그러더니 당대표가 되니까 새누리당 의원하고 밀실에 가서 합의하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하고 나온 거야. 그래서 세종은 의원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지. 뭐 하는 거냐 지금. 국회의원 90%가 수사권 기소권을 따오라고 보냈는데 버리고 왔어. 그럼 막 욕을 먹었다? 그러더니 다시 재협상은 없고 자기가 얼마나 잘한 건지 아냐고 막 뻗댔어. 꼿꼿하게 서가지고. 그러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합의를 했지. 재협상을 해갖고 왔는데 재협상한 내용도 내나 수사권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가 아니라 특검한테 준다. 근데 그 특검 임명 대통령이 해. 야, 너 살인범이 형사를 쭉 보고 나랑 친하네. 야, 얘가 나 수사하게 해. 그런 말이 되냐 안 되냐. 살인범이 형사 지정하는 거 봤어? 살인범이 검사 지정하는 거 봤어? 지금 이 사건 수사 대상이 박근혜야. 박근혜가 특검을 임명하는데 특검이 박근혜 수사할 수 있겠어? 못해. 근데 그 특검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와갖고 유가족한테 막 협박했잖아. 유가족을 설득하러 왔어 박영선이. 그게 또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니야.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박영선이 설득해야 되는 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지. 왜 유가족을 설득하고 있냐. 여론이 너무 안 좋았어. 그러자 세정연의 위기가 왔대.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된대. 그러더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 출신 이상돈을 비상대책위원으로 뽑겠다고 발표를 한 거야. 삼진아웃이야, 삼진아웃. 민주주의 정당의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소속 정당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그걸 집행하는 게 정당 대표의 역할이야. 이게 무슨 북한 수령이냐? 북한 수령은 지가 다 결정해. 지도자야. 영도자고 지도자라서 그 수령은 지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야. 밑에 있는 애들이. 그러나 민주주의 정당의 대통령이나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나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 대표는 지 멋대로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야.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하는 게 대통령이고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뜻에 따라 의견을 발표하는 게 정당 대표야. 박영선한테 힘을 몰아주라는 건 의원들의 뜻에 따라 정치하라는 거지. 누가 자기 맘대로 정치하래. 누가 자기 맘대로 새누리당이랑 합의하래. 그래놓고 지금 탈당한다고 칩거에 들어가. 세월호 유가족들 지금 5개월째 지금도 길거리에서 굶고 앉아있어. 그런데 자기가 이상돈을 섭외해 왔는데 안 받아줬다고 삐져가지고 지금 칩거를 해. 뭐라는 거야? 왜 날 혼내는 것 같지? 미안해. 왜 내가 너를 혼내겠어? 네가 박근혜야? 너 박근혜니? 이리 와봐. 너 막 이 말이 막 찔리면 너 박근혜지?
몰래 지금 내 방송 보고 막 다른 이름으로 막 채팅하는 거 아니야? 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동한데 선동의 단어 뜻 찾아봐봐. 누가 선동의 낱말 뜻 좀 찾아봐. 선동이란 말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가슴으로 감동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선동이야. 그래서 선동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야. 나쁜 뜻이 아니야. 누군가를 설득해서 감동을 주고 마음의 움직임을 일으켜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다. 그게 선동이야. 근데 쟤네들이 왜 자꾸 나한테 선동한다는 선동의 뜻이 허위사실로 꼬드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아이 진짜 씨. 니는 국어 시간에 계속 잤지? 어? 아이. 내가 선동한 게 아니라 네가 감동한 거야. 그리고 이런 말 하면 꼭 저기 종북 세력이래.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몰아서 죽였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때 대통령 비판하면 종북 세력이래. 어이가 없어서. 종북? 내가 북한을 따른다는 증거 있어? 나는 김정일 개새끼, 김정은 개새끼, 김일성 개새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김정일하고 악수 한 번 해본 사람이 아니야. 어? 박근혜 김정일이랑 악수했지. 그 다음에 김정일이랑 약속한 단일기를 한일 축구대회인가 뭔가 하는데 남북 단일기를 흔들기로 김정일이랑 약속을 했대. 그런데 저기 한국 저기 붉은 악마가 태극기를 흔든 거야. 그랬더니만 막 정몽주한테 화냈다며. 김정일이랑 약속했는데 단일기 흔들기로 약속했는데 왜 태극기 흔들었냐고. 누가 종북이냐? 김정일더러 개새끼라고 그러는 나하고 김정일이랑 약속한 단일기를 흔들기 위해서 태극기 흔들지 말라고 그러는 박근혜하고 누가 종북이야. 어디다 대고 종북이래. 물론 이 내용의 출처는 정몽준 의원의 자서전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 정몽준이 자서전을 냈어. 박근혜가 그랬다고. 그래서 알았지. 거기다 심지어 박근혜가요. 김정일을 되게 칭찬까지 했어.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 박근혜가 자서전에 썼어. 박근혜가 자기 자서전에 김정일 칭찬을 썼어. 그거 찬양 고무죄인데. 그거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난 안 읽어봐서 몰랐지. 조선일보가 기사로 썼던가. 하여튼 누가 기사로 써서 알았잖아. 내가 이제 평상시에는 조선일보를 안 읽어. 그런데 조선일보가 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7가지인가? 그 이유 좀 찾아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이게 있어. 2007년에 조선일보 기사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봐봐. 근데 이상하게 박근혜는 조선일보한테는 그냥 찍소리도 못해. 조선일보가 이번에 박근혜 7시간에 대해서 풍문이 돌았다 이러면서 난 솔직히 몰랐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박근혜가 당일날 7시간 동안 어디서 뭐 했는지 우리 아무도 몰랐잖아. 그냥 우리는 뭐 마사지를 받았거나 이 정도로 생각했다고.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외간 남자를 불러들여서 경내에서 만났다는 풍문이 돈다라고 사설을 썼어. 논설을 쓴 거야. 그러면 나는 당연히 청와대에서 조선일보 고소할 줄 알았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할 줄 알았어. 아무 말 안 하더라? 모르는 거 아닐까 혹시? 아니 박근혜는 몰라도 청와대는 알아야죠. 나는 그게 이상해. 아니 도대체 청와대가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려면 조선일보를 고소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까지 조선일보 고소했어? 안 했어. 그냥 서면으로 물어만 봤어. 왜 그랬냐고. 서면 조사가 다야. 근데 조선일보를 베껴 쓴 산케이 신문을 고소했어. 그게 전 세계에서 다 욕하잖아. 아니 니네 나라 조선일보 기사 보고 쓴 건데 왜 산케이 신문을 고소하냐고. 그래놓고 있잖아요. 박근혜가 누구도 존경한다는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박근혜가 존경하는 이란 표현을 한 사람한테 썼어. 조선일보 사장한테 존경하는 무슨 사장님 그랬어. 그러니까 박근혜는 조선일보를 존경해. 그래서 조선일보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풍문을 썼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나는 무엇보다 청와대가 의심스러워.
청와대는 너네 그 VIP한테 지시 내리고 보고했다는데 그 VIP가 박근혜 맞아? 어? 아니 20번이나 서면으로 전화로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뻘소리 하냐고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그 VIP는 박근혜가 아니야? 니네들이 얘기하는 VIP는 따로 있어? 10번 이상 열 몇 번 서면 보고를 하고 전화 보고를 했다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모르냐고.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 그런 추문이 도는데 추문을 기사화했는데 왜 아무런 공식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서 뭐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질 않아. 그러니까 비서실장에 나와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냐니까 모른대. 밝힐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나는 그래요. 정말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자기가 지켜주고 싶다면, 나는 무슨 허위서류라도 만들어 와서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줬을 것 같아. 근데 모른다는 거야. 그러더니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거 사생활인데 왜 물어보니? 지금 내가 볼 때 청와대 비서실이나 새누리당 의원들은요, 박근혜 명예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가 넘었다 막 자기가 그러는 거야,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난 너무 이상해. 지금 상황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청와대 비서실에서, 아니, 청와대 비서실에서 어떻게 대통령의 일정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대통령 소속 정당의 의원이 평일날 근무 시간에 7시간이 사생활이라고 얘기하고, 거기다가 그 당 지지하는 조선일보가 대통령의 추문을 기사화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야? 어? 아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유족들 앞에서요, 특별법을 만들자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와서 쌩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해. 한만 봐도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돼. 그지? 나만 이해 못하는 거야? 여러분은 다 이해하는데 지금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팽목항 간 이유가 뭐냐고? 세월호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많은 언론이 팽목항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왜 팽목항으로 안 가냐? 망치부인도 팽목항으로 가라. 막 요구했어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 지금 나 말고도 거기 많다. 나는 저 사람들이 다 떠나면 그때 팽목항으로 가겠다. 그 말 기억나세요? 그 4월 그 팽목항 사건이 일어난,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팩트TV하고 고발뉴스가 내려왔어. 망치부인도 내려가라고 막 그랬어. 근데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 나는 모든 사람들이 팽목항을 떠나고 팽목항이 한적해지면, 그래서 쓸쓸해지면 그때 가겠다. 나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러 온 거예요. 이해가 돼? 기억나죠? 스타렉스 하나 저 건물 앞에 보이세요? JTBC? 네. JTBC 딱 하나야? 네. 다른 언론사 안 보이고? 그래도 JTBC는 아직 스타렉스가 여기 있다네요. 예. 대답이 됐나? 팽목항 왜 갔냐는 질문에 대답이 됐나? 그리고 오늘은 16일이에요. 9월 16일. 오늘로 저 앞바다에서 아이들이 죽어간 지 5개월이 되는 날이야.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밝혀내질 못했어요. 나는 매달 16일 팽목항 문제를 다룰 겁니다. 아니, 세월호 문제를 다룰 거예요. 6월 달에 제가 여기 팽목항에 한번 왔다 갔고요. 지금 석 달 만에 다시 한번 왔고, 다음에 또 언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22일에 내가 경찰, 정부와 여당을 비방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돼서, 그 조사가 심각하면, 체포되고 구속되고, 징역 가면 못 올 수도 있고, 만약에 안 그런다면, 다음에 다시 팽목항에 올 거예요.
그때까지 다음에 오기 전에는 10명의 희생자가 구조되길 바랍니다. 10명의 실종자를 적어도 한 명이라도 숫자가 줄어있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점점 해가 지고, 그래도 아직 보이잖아요. 그죠? 아직 보이죠? 예. 배경을 이쪽으로 보시면 더 밝더라고요. 훨씬. 저쪽? 이걸 이제 이렇게 반대로 하면? 훨씬 밝더라고요. 그래? 그래요? 어디? 이번엔 또 이쪽이 더 밝네요? 예. 자, 지금 여러분, 이 뒤쪽에 보이는 바다가 진도 앞바다입니다. 이 진도 앞바다에서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 154일 전에 우리 아이들 300여 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그 세월호 침몰에 대한 원인, 그리고 과정, 그리고 구조하는 과정의 미스테리,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의 수사 과정의 미스테리, 밝혀지지 않은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을 기소하고 있지도 않아요. 수사도 기소도 안 하고 있는 검찰을 믿고 세월호 문제를 국민들이 잊어가야 합니까? 지금 유가족들이 굶고 있어요. 광화문에서 천막치고 길거리에서 지금 한 달이 넘게 노숙하면서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잊을 수 있으십니까? 광화문에서 제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에 천막을 친 걸 본 게 7월 16일이었습니다. 7월 16일에 그 민지 아빠? 그죠? 민지 아빠였죠? 민지 아빠 김영호 씨가 단식 3일째였어. 그 뒤에 김영호 씨는 45일을 굶었죠. 그 뒤로도 40며칠을 더 굶고 결국 병원으로 실려가서 실려갔다 나와서 단식을 포기하셨죠. 대신 장기전으로 싸우겠다. 내가 7월 16일에 광화문에 천막을 친 유족들을 처음 봤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그 세월호 유가족들은 거기 광화문 길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그 폭염과 싸웠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그 길거리 천막에서 새카맣게 타들어가면서 굶기까지 하면서 유가족들은 정부와 여당에게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와 여당은 지금도 세월호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윽박지르면서, 그리고 이제 박근혜는 당당하게 세월호는 잊었다, 그리고 재벌들하고 사진 찍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말은 민생행보예요. 대통령은 요즘에 민생행보라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민생입니까? 대통령에게 백성, 민생, 백성의 삶. 대통령에게 백성은 누굽니까? 1% 재벌만 백성입니까? 99% 가난한 서민들은 대통령의 백성이 아닙니까? 요즘에 대통령이요, 그 재벌가의 회장들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 찍어서 그게 신문에 도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담배 가격을 그 2,000원을 올려서 4,500원으로 결정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여론조사를 해봤대요. 담배 가격이 얼마가 되면 담배를 끊겠느냐. 그랬더니 담배 가격이 8,000원이 되면 금연했다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실제로 이 담배 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가격은 8,000원이래요. 그런데 4,500원으로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4,500원일 때 가장 세수입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그래놓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 가격을 올렸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죠. 담배 가격을 4,500원으로 올림으로써 정부가 더 걷어들이는 세금은 7조 6천억 원이랍니다. 7조 6천억 원을 담배 하나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누굴까요? 가난한 서민들이 더 많죠. 살기 폭폭한 대한민국 서민들이
담배를 핍니다. 그런데 그 서민들한테 7조 6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예요. 부자도 담배 핀다! 부자는 1%가 안 되잖아. 담배 핀 사람 99%는 가난하잖아. 그 7조 6천억 원을 가난한 서민들을 악착같이 뽑아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주민세를 100% 인상한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인상한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담배세를 인상하면서 거기에 또 다른 세금을 붙이겠대요. 소비 머시기세를 또 붙여서 할증이 또 된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금의 기준을 바꿨어요. 옛날에 이명박 때는 연간 소득이 2천 얼마가 넘어야 2,800만 원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만 뭐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이 2,800 이상의 세금을,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의 비용을 얼마까지로 인정을 해줬냐면 2천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800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잡았어.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옛날에 이명박 때는 2천만 원까지를 비용으로 인정해줬어. 그런데 그 2천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낮췄어요. 1,000만 원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소득으로 잡았어. 왜냐? 옛날에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이 많았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연봉 2,800만 원 이하가 더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2,800만 원을 못 번 거야. 나도 그래. 나도 소득이 줄었어. 2012년보다 13년에 소득이 줄어서 나는 세금을 더 조금 낼 줄 알았어. 그런데 소득이 더 늘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득이 줄었는데 어떻게 늘었냐? 옛날에는 비용을 2천만 원까지 인정해주다가 1,000만 원만 비용으로 인정한대. 그래서 세금이 늘었어. 서민들의 그 비용을 인정을 안 해줘서 소득을 더 높은 걸로 잡고 그에 맞게 세금을 올리고 그에 맞게 건강보험 연금도 올리는 거야.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줄기차게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서민의 세금을 늘리는 거예요. 말로는 증세 없다. 증세잖아. 세금을 늘리고 있잖아. 그런데 계속 증세 없대. 그래서 왜 거짓말하냐? 거짓말이 아니야. 부자는 증세가 없어. 부자는 도리어 감세를 했어. 지난 한 달 동안에 부자들한테 몇십 프로의 세금을 또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박근혜의 민생의 재벌은 백성이고, 박근혜의 백성은 재벌이고, 박근혜가 증세 없다는 건 서민의 증세 없는 게 아니라 재벌의 증세 없다는 거였어. 그러면서 말만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는데 세월호 특별법에 발목이 잡혀있대. 그래서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뭐냐? 재벌 특혜법이야. 재벌을 규제하는 법들을 없애라는 거. 그걸 지금 박근혜가 민생 법안이래. 정말 박근혜의 백성은 1% 재벌만이야. 그래서 그런 법안을 민생 법안인데 그게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거야. 그게 박근혜에게 99% 서민은 서민이 아니야. 우리가 속은 거죠. 내가 박근혜 지지자들을 만나봤어. 박근혜를 왜 찍었는가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옛날에 박정희 시절에 박정희 전에 이승만 때는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거야. 너무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팠는데 박정희가 대통령 된 다음에 배가 고프지 않았다는 거야. 보릿고개가 사라지고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박정희가 독재는 했지만 그래도 먹고 살게 해줬다. 그러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적어도 우리 서민들 먹고 살게 해주지 않겠냐. 정치인 민주고 나발이고 돼봤자 별로 달라진 것도 없더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좀 먹고 살게 해줄 것 같아서 찍어줬대. 그래서 박근혜가 된 다음에 먹고 살만해지셨어요? 대통령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느냐? 왜 이러실까? 지금 대통령이 돼서 임기의 20%를 넘어서 30%를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1년 6개월이면 1년 7개월이면 대통령 임기 1년 7개월이면요. 20% 넘어서 지금 30% 가까이 간 거예요. 5년 임기 중에 1년 7개월이 갔다고. 이제 박근혜 임기가 3년하고 5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언제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건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 경제 살린다며. 근본을 바로 세우고 먹고 살만하게 해주겠다며. 지금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지금 2기 내각이 출범했잖아. 경제부총리가 뽑혔어. 경제부총리가 한 일이 뭐냐? 경제를 살리겠대. 그래서 내린 대책이 뭐야? 빚 얻어서 집 사라. 빚 얻어서 집을 사라는 거야. 근데 지금 빚을 얻어가지고 집을 사면 그거 정부가 갚아줄 거야? 어? 정부가 그 빚 갚아줄 거야? 아니, 우리나라 빚을 얻어서 집을 사는 게 그게 왜 경제를 살리는 거야? 부동산 경제가 살아나면 국민 경제가 살아나는데 이것도 또 개뻥이야. 왜? 옛날에는요, 부동산, 그러니까 건설 경기, 옛날에, 그러니까 이 무식한 정부인데, 무식한 놈들인데, 얘네들이 정부만이 아니라 이 소위 정부 여당 지지자들이 건설 경제가 살아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해. 근데 이게 거짓말이야. 이게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뉴딜이란 말 자주 쓰잖아. 어? 이명박식 뉴딜 사업 들어봤지? MB 뉴딜. 어? 이러면서 막 건설 경기를 뭐 4대강 사업을 하면 수백조 원의 경제 살리기 효과를 낸다며. 그래서 그 4대강 사업 해가지고 경제가 좀 나아지셨어요? 건설에다가 돈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뭐 42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그 일자리 어디 갔냐? 아, 42만 개의 댓글 부대? 어? 댓글 알바 일자리를 창출한 건가? 42조 원을 투자해서 4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이명박, 그 일자리는 어디 갔냐? 박근혜가 된 다음에 지금 먹고 살만해졌어요? 도리어 서민들은 세금을 쪽쪽 빨아먹히고 있어. 어? 얘네들이 왜 건설 경기가 경제를 살린다 그러면 옛날에 이제 그 미국에 그게 루즈벨트였죠. 루즈벨트가 테네시강 개발공사라는 TVA라는 사업을 했어. 그게 이제 건설업을 댐을 건설한 거야. 테네시강에 댐을 건설하면서 그 건설 사업을 자꾸 해가지고 경제를 살렸어. 그런데 그 테네시강 개발 사업은 왜 한 거냐면 건설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서 TVA 사업을 한 거예요. 건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가 중요했던 거야. 그런데 이명박이 4대강 사업할 때 일자리가 늘었냐? 전혀 일자리가 늘지 않았어. 왜? 그때 막 기계 움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군인들이었어요. 군인들을 강제 차출해가지고 공병들을 밤새워서 일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막 다치고 그랬어. 이명박 때 일자리가 왜 안 늘어났냐? 원래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그 일자리를 군인들을 차출해서 갖다 쓰면서 오로지 건설회사의 이익만 살려준 거야. 건설업이 경제를 살린다는 얘기는 뭐냐? 건설에 많은 인부를 쓰고 그래서 그 인부들이 월급을 받아서 그 돈으로 소비를 하고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전혀 임금 지급을 안 했어. 그래서 전혀 경제가 살아나지 않은 거야. 빚 얻어서 아파트 사면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빚 얻어서 아파트를 사면요. 그만큼 가계 소비가 줄어들어요. 왜? 대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소비가 더 줄어드는 거야. 소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경제가 침체되는 거야. 빚 얻어서 집을 사는 게 누가 그래 경제 살린다고. 어?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살리기가 빚 얻어서 집 사라는 거야. 빚을 얻어서 집을 사면요. 그만큼 유동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가 더욱더 침체되는 거예요. 아니, 망치부인도 아는 걸 왜 대한민국의 경제 관료들이 모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인생, 그들이 생각하는 먹고 사는 대상, 재벌들이라서 그래.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누구에게 유리한 거야? 재벌에게만 유리한 거야.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박근혜에게 속은 거예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 먹여 살릴 줄 알았어. 먹여 살린다 그랬거든. 그런데 거짓말이었던 거지. 여러분 한 번 속았는데 또 속고 싶으세요? 한 번 속은 여러분 또 속고 싶으세요?
야, 어두워지면 그만할라 했더니 제가 조명 켜. 미치겠어. 어두워지면 저기 이제 이거 카메라 접고 갈라 그랬더니 지금 안경 낀 화원이 조명을 켜고 있어. 나 지금 10시간째 방송 중인데 지금 7시 넘었지? 7시구나. 오늘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10시간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조명 켜고 있어. 근데 점점 어두워지는 것도 그렇지만 점점 추워지지 않아요? 네, 좀 추워지는 것 같아요. 마무리는 저쪽에서 그럼 배경으로 등대를 배경으로 하자고?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 리본 포인트. 자극적. 식힘질을. 나를 도와주러 온 게 아니었어. 부려먹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러 온 줄 알았더니 나를 부려먹으려고 온 거야. 그러면 그렇지. 어째 밥 산다고 그러더라. 더 멀리 가면 방송이 안 돼요. 이게 KT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기죽 저기 있어요. 저 기지국이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지난번에 꺼지던데? 갈까요? 한번 가볼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아껴서 온 게 아니야. 네. 예. 가족들이야. 예. 지금 여기가 굉장히 여기가 춥습니다. 네. 지금 가족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등대 배경으로 안 될 것 같아. 예. 지금 어떤 분들이 와 계시는데, 저분들이 그 가족분들 같아요. 유족분들. 기도하시는 게, 예. 그래서 지금 저쪽을 비추지를 못합니다. 여기 지금 팽목항인데요. 이 팽목항이 굉장히 추워요. 예. 여기가 지금 막 바람이 세지고, 근데 여기가 진짜 바람이 세서 종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진짜 종소리가 많이 안 들리네. 좀 유심히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안 울려요. 그치. 흔들리는데도 안 울려요. 지난번에도 이 자원봉사자들이 이 종소리가 계속 들린다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방송하는 동안은 내가 종소리를 많이 못 들었거든요. 근데 몇 개만 지금 흔들려. 종소리가 몇 개만 지금 흔들려서 소리가 나고 있고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팽목항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실종자 10분이 돌아오질 못했어요. 10분의 시신을 찾지를 못해서 지금도 10가족이 이 팽목항 저쪽 텐트촌에서 텐트를 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너무나 날이 춥거든요. 그 봄에 파카를 입고 왔던 가족들이 폭염 속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다시 추워지고 있는 이 날씨에 여전히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생자 10분을 아직 찾지도 못한 정부는요, 지금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은커녕이고 이제 자기네들은 손 떼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지금 세월호는 있고 경제를 살리자입니다. 그러면 경제라도 살릴 수 있을까요? 빚어서 집 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니죠. 지금 이 법인세가 너무 높다. OECD에서 법인세를 최고로 많이 낸다. 그 근거가 뭔지 궁금해요. 그러면서 법인세를 자꾸 깎아줘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요, 지금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재벌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벌들이 돈을 다 버는데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깎아주고 지금 월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서민들한테만 세금을 계속 걷어요.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세월호를 잊재. 그래서 세월호 수사권, 기소권 요구하는 게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위헌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왜 헌법에 그런 규정이 없어. 수사권, 기소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라는 그게 없어요. 가족들 갔나? 네, 가셨어요. 돌아가죠. 네. 자.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이 빨간 등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여기 기운이 바뀌었다. 하늘나라 우체통. 예. 아마 이렇게 편지를 써서 여기에다가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 같아요. 예. 하늘나라 우체통이라는, 편지를 쓰기에 앞서 사랑한 이가 떠나버린 후에라도 그에게 편지를 쓰라. 당신이 어떻게 지내고 그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말하라. 자주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편지가 멀리 떨어진 무덤까지 대리 여행을 할 수도 있다. 만일 무덤 앞에 있었다면 했을 말들을 편지로 옮기라. 다음에 사랑한 이의 무덤을 찾았을 때 지금껏 쓴 편지를 다 모아 그에게 읽어주면 그 편지들이 결국엔 당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의 상실 수업 중에서 1. 슬픔에는 마침표가 없다 하지요. 그 누군가가 목이 메이도록 그리울 때면 편지를 쓰십시오. 그가 답하지 못하면 저희가 정성껏 답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이가 떠나고 내가 남겨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신만이 그 답을 알겠지만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 남겨졌지요. 그 작은 다짐 응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상담 전화를 누르십시오. 예, 이렇게 아마 이 하늘나라 우체통이라는 것을 아마 운영하는 단체가 있나 봐요. 예. 세월호 참사 100일째에 세워지다. 작품명 하늘나라 우체통. 전체 모양은 노아의 방주로 구원과 함께 새 생명, 새 나라를 향한 열망을 나타냈다. 기억과 니은을 집 모양으로 그려낸 우체함은 기억과 눈물의 기억 니은이래. 기억과 눈물의 집 모양으로 그려진 우체함은 치유와 소망, 사랑을 기도하는 두 손이기도 하다. 두 개의 밧줄은 떠난 자와 남은 자의 소통의 끈으로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자 하나됨에 대한 다짐이다. 이게 그 작품이구나. 예. 이게 위에가 기억, 밑에가 니은. 그러면서 두 개의 밧줄로 연결을 한, 하늘나라 우체통이라는 작품이랍니다. 예. 그 다음에, 기억, 예. 기억 416이라는, 아마 100일째 되는 날 그 설치했던 내용들인가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종소리가 안 들려. 신비하죠. 바람개비가 저렇게 돌아가는데, 저 앞에서 할까요? 잘 안 보여? 너무 가까이 왔어.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 제 뒤로 보이는, 이 빨간 등대와 기억 416이라는 구조물, 그리고 하늘나라 우체통이라는, 이 구조물이 지금 저희 뒤에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근본적인, 기본이 잘못됐던 대한민국의 그 기본을 바로 세우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2, 제3의 희생자들이 없게 하기 위한
예, 여기 빛이 너무 강하다. 예. 네, 좀 뒤로 갈게요. 예. 제2, 제3의 희생자들을 막기 위한 그 법입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들이 가해자인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입에 달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한 예는 없다. 그러면 가해자가 가해자 스스로를 수사합니까? 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게 여러분의 준엄한 심판을 기대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갔는데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끔찍한 기억을 주지 않기 위한 우리들의 마지막 노력입니다. 망치 부인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팽목항을 기억할 것이고 세월호를 언급할 것이고 매달 16일 세월호 특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도 세월호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세월호를 잊는 순간 다음 희생자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이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 여러분이 주인인 나라, 그리고 또다시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세월호 특별법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의사자 지정 때문도 대학 특례 입학 때문도 아닙니다. 그건 그들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주겠다는 게 대학 특례 입학 의사자 지정입니다. 그거 받고 진상조사 포기하라는 겁니다. 유가족이 원하는 건 단 하나, 진상조사입니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자 마지막 한 사람까지 처벌받게 해야 또다시 세월호 사건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 주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잊지 맙시다. 세월호를 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주권을 잊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답게 세월호 사건 해결될 때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누군가 그런 발언했다죠. 미국의 9.11 희생자들은 정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9.11에 대한 그 조사, 그것도 누가 얻어낸 거다? 유족들이 얻어낸 거다. 세월호, 그러니까 9.11에 대한 9.11에 대한 조사가 3년인가 걸려. 3년인가 걸리는데 그 조사 유가족들이 따낸 거예요. 유가족들이 정부를 끝까지 압박했어. 옛날에 내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웃기는 게 김영삼이 선진국은 파업하지 않는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 말을 했을 때가 프랑스가 한 달째 파업 중이었어요. 그런데 김영삼이 선진국은 파업하지 않는다. 또 선진국은 대통령 비판하지 않는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 미국에서도 대통령 비판할 때 비판하고 일본에서도 총리를 비판할 때 비판해. 대한민국만 대통령을 욕하면 종북 세력 빨갱이라고 욕을 해요. 왜? 그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야.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1% 재벌이 주인인 나라. 그러니까 재벌을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권, 여러분 스스로 지키시고요. 여러분의 안전, 여러분 스스로 지키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상전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우리에게 고용된 공무원들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라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잘못한 놈을 찾아서 처벌하라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에게 연봉 1억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다운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하면서 9월 16일 팽목항에서 보내드린 망치부인 특별 생방송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예. 박수 한번 하실래요? 일부러 오셨
어디서요? 누구? 저기 응. 좀 유튜브로 많이 써봐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자꾸 보니까. 아. 방송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하시고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일날 잘하고 나오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생활하시는데?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광주에 사시는 시청자분이 유튜브로 망치부인 방송을 늘 시청해 오시다가, 예, 오늘 이곳 팽목항에 망치부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찾아오셨네요. 네. 그래서 인사를 좀 나눴고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제가 혹시 이 세월호를 팔아서 인기몰이를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욕을 100번, 1000번 먹더라도 저는 세월호 이야기를 잊지 않을 겁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세월호를 언급할 겁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세월호를 잊는다 그래도 저는 세월호 특별법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손석희 앵커도, 손석희 사장님도 그런 마음이시겠죠? 예. 또 우리 김어준 총수도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가 쉽게 포기하면 다음 희생자는 우리가 되니까요. 그리고 세월호 때문에 계속 울고 있지만 맙시다. 울면 지쳐서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울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분노하면서 힘차게 싸워갈 때입니다. 우리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 반드시 쟁취해냅시다. 끝까지 최후의 책임자 한 놈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고 기소하라. 오늘 망치부인 세월호에서 보내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후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매니저님도 고생하셨고요. 예, 또 추천해주신 분들 몇 분이시죠? 불타는 태민이 한번 또 눌러주시고,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1시, 예, 창동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낮 1시요. 자, 박 PD님, 이 시청하기를 종료해 주시고,